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16번째 시간이네요. 이대봉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대봉전 역시 영웅 군담 소설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이대봉전에서 특히나 두드러지는 점은 충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충은 뭐죠? 유교 이념이죠. 그래서 유교하면 충과 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 이대봉 남주고요. 여주인공 장애황이 영웅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개인적인 일보다 국가에 충성하는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유교 정신이 조금 더 강조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장애황이 어릴 적에 시련을 겪고 떠돌다가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영웅으로서 장부로서 활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장 모티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되겠고, 이 남장 모티프는 홍계월전에도 나오죠. 홍계월이 남장을 하고 영웅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도 똑같아요. 장혜왕이 남장 모티프를 하고 남장을 하고 영웅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이대봉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군담소설과 애정소설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웅소설의 일대기, 맨 처음에는 고귀한 출생, 기한 출생, 어릴 적의 고난, 그 다음에 조력자를 만나서 무예를 익히거나 공부를 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에 공을 세우다가 행복하게 살고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자, 그럼 첫 부분 볼게요. 명나라 때 명문거족의 후손인 이부시랑 이익은, 그럼 이익이란 이름을 가진 이부시랑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집안은 대대손손 명문거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 주인공. 왜요? 이익이죠. 이익, 그죠? 이부시랑 이익이고 이대봉이 남자 주인공이니까요. 성이 같아요. 명망이 높았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찾아온 금화산 백운암 노승에게 시주하고 그달부터 태기를 느낀 부인은 봉황 한 쌍이 내려와 봉은 부인 품으로 날아들고 황은 한리막사 장화의 집으로 가는 꿈을 꿨대요. 그러면 봉황새가 있었는데 이건 꿈이죠. 봉은 이부시랑의 부인 양씨거든요. 양씨 부인의 품에 안겼어. 그럼 얘는 양씨 부인의 품에 안겼는데 양씨 부인은 대봉을 낳았어요. 대봉이 남자죠. 그럼 얘는 수컷 봉황이라고 할 수 있고 황은 암컷이에요. 황은 암컷인데 이 황은 한림학사를 벼슬로 가지고 있는 장화의 집으로 가는 꿈을 꾼 후에 대봉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 꿈은 누구의 꿈이죠? 이부시랑 이익의 꿈이에요. 이익의 꿈에 봉황이 날아왔는데 수컷 봉은 자신의 부인 품으로 날아갔고 암컷 황은 한리막사 장화의 집으로 날아갔어.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이익은 대봉을 낳았죠. 그러면 한리막사 장화도 애황이라는 여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식이 없어 슬퍼하던 이익의 중마고인 장한림, 그렇죠? 장시성을 가져 있고 한림학사를 제수하고 있기 때문에 장한림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장한림도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리고 애황을 낳았대요. 이것은 하늘의 인연이라 여겼죠. 둘은 중마고인데다가 똑같은 꿈을 꾸고 아들과 딸을 각각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약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귀한 출생이면서도 기이한 출생 이야기를 발단 부분에서 했고요. 그 다음 전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때 조정에서는 유약한 황제 대신 우승상 왕희가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랬어. 유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황제가 유약하대요. 일단 결단력이 없고 여리고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승상, 승상이란 직책이 벼슬아치 중에서는 최고의 직책이잖아요. 그때 우승상이었던 왕희가 국권을 마음대로 휘두른대요. 그래서 이부시랑 이익은 누구죠? 바로 이대봉의 아버지. 이익이 이를 직간하는 상소를 올렸대요. 직간한다는 게 뭐야? 옳은 소리를 황제에게 올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약한 황제는 오히려 오히려 이익의 직간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왕위의 탄핵을 받아 이익은 절도로 대봉은 백설도로 귀양가게 된다. 왜냐하면 이 대봉도 꽤나 이제 10세가 넘었나 봐요. 그래서 귀양을 보내나 봐요. 절도, 백설도는 굉장히 외진 곳이겠죠. 그래서 유배를 가던 중 왕위의 명령을 받은, 그러니까 이 왕위는 유배를 보냈는데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았겠죠. 왜 그랬겠어요? 모반을 꾸미기 위해서죠. 충신들을 다 없애야 되니까. 왕위가 이 사람들을 시켜서 사공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그래서 왕위의 명령을 받은 사공들이 이익과 대봉을 물에 던져요. 그러나 용왕이 나타나서 두 용자를 보내. 용자는 뭐예요? 그 신선들을 보내 부자를 구한다. 여기서 바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겠네요. 비현실적인 요소죠. 구하여 이익은 외딴 섬에 머무르고 대봉은 백운함으로 가서. 그런데 이 백운함이 누구죠? 바로 백운함이 어디죠? 백운함에 있는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대봉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대봉은 이 백운함으로 가서 일전에 집으로 찾아왔던 노승을 만나고 술법을 배운대요. 이때 장알림 부부는 똑같은 꿈을 꾸고 이부시랑 이익과 똑같은 꿈을 꾸고 애황을 얻고 그들이 정혼을 한 사이죠. 게다가 중마고우 사이예요. 장알림 부부는 이익 부자의 소식을 듣고 탄식하다가 병을 얻어 부부가 함께 죽고 애황만 시비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너무나 덧없이 죽었네요. 그렇죠? 시비는 뭐예요? 노비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애왕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익과 이대복도 아주 외진 곳으로 유배를 갔으니까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시련이 찾아왔죠. 그 후 왕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부시랑 이익과 이대봉을 유배 보낸 간신이죠. 애왕의 미모가 출중하다는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며느리로 맞으려다가 거절당했대요. 이때는 이미 3년이 지난 후예요. 이익과 이대봉이 유배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생각은 아마 애왕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대봉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겠죠. 그러자 애왕을 납치하려 해요. 그것도 그냥 납치가 아니라 왕의 아들 왕석연이 밤중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왕은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남장을 하고 도망갔어요. 이때 애왕의 시비, 노비 난향이라는 사람이 도와주는데 시비 난향이 애왕의 옷을 입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죠. 왜요? 시비의 신분으로 사대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난향이 자기 주인인 애왕을 섬기는 마음이 너무나 훌륭하다라는 공론이 있어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편 애왕은 도망하다가요. 마고선녀를 만나요. 마고선녀는 숙향전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시비 난향도 그렇고요. 어쨌든 숙향전에 나오는 역할과 여기 이대봉전에 나오는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마고선녀를 만나서 술법을 배워요.
그리고 희운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호씨라는 과부에게 의지해 살면서요. 무예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자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황제가 인재를 구하고자 과거를 시행하자 이에 애황이 응시하여서 장원급제하고요. 황제의 총애를 받아요. 그리고 한림학사에 제소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급제 한 사람 중에서 최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게 바로 한림학사라는 직급이에요. 황제 옆에서 황제의 글을 모두 다 맡아서 읽고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직책이에요. 자, 그럼 얘기가 여기까지 왔으니 또 국난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대봉은 죽을 고비가 찾아왔는데 용왕이 도와줘서 살아났고 노승을 만나서 술법을 배웠죠. 즉 힘을 키웠어요. 애황 역시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러고 나서 술법을 배웠습니다. 장원급제까지 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 국가에 어려움이 닥칠 차례. 절정. 남선우가 강성해져 중원을 침범했대요. 중원은 뭐야? 명나라. 한족이 세운 나라가 황제가 이끄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남선우가 침범했대요. 그리고 그러자 애왕은 자원하여서 대원수로 출전했대요. 대원수가 뭐라고요? 이제 군대를 총수라는 최고 직급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출전해서 적의 대군을 격파한대요. 그리고 교지국까지 추격하여 진군한대요. 여기서 교지국은 남선우가 살고 있는 지역이겠죠. 왜냐하면 남선우가 중원을 침범했으니까요. 이때 북흉노가 중원을 침공하여 황성을 점령했대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에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거네요. 남선우가 침입하여서 애양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북흉노가 중원을 침공했대요. 이 틈을 타서 흉노족은 오랑캐족이죠. 그러니까 명나라의 적이 될 거죠. 진격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황성이 수도일 거예요. 천자를 핍박하여 위급한 경제에 이른다. 이때 그럼 누가 출두해야 되죠? 이대봉이 출두하겠죠. 산사에서 수확하고 있던 대봉은 노승의 지시에 따라 필마단기로 도성으로 달려와 필마단기는 한 필의 좋은 말, 준말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달려올 때 말만 있었냐?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흑은갑, 천사검도 얻습니다. 흑은갑은 뭐예요? 아주 좋은 갑옷. 천사검은 아주 좋은 칼. 필마단기가 준총마가 될 거야. 아주 훌륭한 말로 도성으로 달려와 흉노군을 격파했어요. 서룡까지 쫓아가서 서룡은 이 흉노군이 살고 있는 지역이겠죠. 적군의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이익을 만나게 돼요. 자, 아버지 이익은 유배당하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용자가 구해줬고 그 이후로 외딴 섬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익을 만난 거죠.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도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천자를 배할한다. 천자께 인사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봉이 천자에게 달려오기 바로 직전, 바로 그때 황제는 흉노군에게 항복하는 문서를 막 쓰고 있을 때 이대봉이 달려온 거죠. 그리고 북흉노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어수선했겠죠. 그때 이시랑의 부인 양씨도 난을 피하다가 장한림 댁의 시비 누구요? 난향. 시비 난향은 자신의 주인인 애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황의 옷을 입고 대신 끌려간 사람이죠.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죠. 둘이 그래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애황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위에서 남선우를 쫓아서 교지국까지 갔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애황은요, 여자로 살 때 이름이고 남장을 하고 나서 희운으로 이름을 바꿨고 장원급제 한 이후에 한림학사를 지내다가 대장간을
수로서 남선우를 습격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황이란 이름, 대장수란 이름, 장원수란 이름, 희운이란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읽을 때 유념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선우를 추격하여 항복을 받고 돌아왔다 애왕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황성으로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요.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보고 문득 누가 생각났을까요? 정혼자 이대봉이 생각나고 그의 아버지도 같이 유배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륙제를 지내게 됩니다. 수륙제는 뭐예요? 바다에 지내는 제사죠. 누구의 제사예요? 이대봉과 이익에 대한 제사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난양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시랑의 부인이자 이대봉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럼 이제 거의 결말에 온 것 같죠?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니까요. 그렇게 황성으로 돌아온 애황은요, 자신이 장알림의 딸임을 밝힌 거죠. 여자임을 밝히고 밝히자 사연을 들은 천자는 대봉과 애왕을 혼인시킨대요. 이 이야기도 홍계월정과 똑같은 얘기죠. 개월이가 여자임을 알고 진국과 결혼시키는 이야기. 초왕이 된 대봉, 초왕은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넓은 나라잖아요. 그럼 여기 황제라는 사람이 전 국토를 다스려요. 그럼 여기 조그마한 이제 제후죠. 제후. 땅의 일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을 제후라고 하는데 이 제후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에 봉했겠죠. 황제가요. 초왕이 된 대봉과 애왕이 왕위를 벌한대요. 왕위를 벌할 수밖에 없죠. 이 왕위 때문에 자신과 아버지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결국 만나기는 했지만 벌한 후에 행복하게 지낼 무렵에 남선우 아까 쳐들어왔던 그 남선우 북흉노 또다시 쳐들어와요. 이때 애왕과 대복은 각각 남선우와 북흉노를 진압하는데 이 당시에 애왕은 임신 7개월. 그런데 이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나라의 위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유교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 얘기죠. 제압해요. 어쨌든. 그리고 애왕은 영웅 중걸의 아들을 진영에서 낳습니다. 전쟁 중에 낳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일생을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물 구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물 파악해 볼게요. 자, 이대봉이 남자 주인공이죠. 왕이에게 죽을 뻔하죠. 모함을 받아서 유배 가다가 바다에 빠뜨리나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그 후에는 백운함의 노승에게 술법을 배워요. 백운함의 노승에게 이대봉의 아버지 이익이 시주를 했고 그 뒤에 봉황 꿈을 꾸고 이대봉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봉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북흉노가 침략하자 출전하여서 격파했고요. 아버지 이익과 제하고 왕위를 벌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대봉의 부인 장애왕은 왕위가 납치하려 하죠. 그러자 남장을 하고 도주해서 희운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무예를 공부해서 장원급제 한 후에 대장수가 되어서 남원수가 침공하자 격파하게 되죠. 이때 마고선녀와 호씨가 도와줘요. 마고선녀는 남장하고 도주하던 애왕을 도와 술법을 가르치고 호씨에게 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씨는 이름을 희운으로 바꾼 애왕이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대봉을 도운 주력자는 백운함의 노승이죠. 출생하기 전에 예견했던 인물이고 이게 시주를 받고 나서 대봉을 점지해 준 사람이죠. 대봉에게 술법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장애왕, 그 다음에 이대봉에게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은 왕이
즉 간신이 되는 거죠. 자, 이익을 모함하고 이익 부자를 죽이려 했고요. 애황을 며느리로 삼지 못하자 애황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 명나라의 적인 남선우와 대적한 인물이 장애황이고 또 흉노족과 대적한 인물이 바로 이대봉이 되는 거죠. 자, 작품의 특징 살펴보고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이 사건은 혼인을 약속했던 남녀 주인공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중마고인 이익과 장화. 자, 중마고인 이익은 직책이 뭐였죠? 이부시랑 꽤 높은 직급이었고요. 장화는 한림이었어요. 대봉과 애황의 혼인을 약속했죠. 왜? 똑같은 봉황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만났는데 간신 왕이가 이익을 모함하여 유배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봉과 애황은 이별하게 되죠. 이때 대봉이 기양을 가며 부모와 헤어졌고요. 장화 부부가 죽고 난 이후에 애황이 왕위를 피해 남장을 하고 도주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이 각각 무술을 익혀서 남선우를 애왕이 정벌하고 북흉노를 대봉이 정벌하게 되면서 침입한 적을 무찌르고 공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만나죠. 자, 예엠과 대봉이 각각 남선우와 북흉노를 정벌하러 전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만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 다음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조를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여기 유교적 이념이 두드러지는 부분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대봉과 애왕의 활약상을 통해 국가와 군주 황제겠죠. 충성하는 유교적 이념이 두드러져요. 대봉과 애왕 모두 국가와 군주를 위해 출전하여 적군을 물리치고요. 임신한 애왕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두 영웅의 일대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봉은 명문거족의 후손인 이부시랑의 이익의 아들이고 애황은 한림학사 장화의 딸이에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그리고 대봉은 비정상적인 출생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부모가 금화산 배구남의 노승에게 시종한 후에 봉황의 꿈을 꾸고 태어났고 애황 역시 부모가 봉황의 꿈을 꾸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혼하게 되죠. 그러나 간신 왕희의 모함으로 이대봉과 이익은 유배를 가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왕의 부부는 한 번에 죽죠. 그러고 난 후에 이대봉은 병서를 어릴 때부터 읽는 비범한 성품을 지녔고 애황은 인물과 재주가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비범했대요. 그러다가 위기를 맞는 아까 그 얘기 모함으로 유배 가게 되고요.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물에 빠졌지만 용자의 도움으로 둘 다 살아나요. 하지만 아버지와는 헤어지게 되죠. 또 애왕도 간신 왕위의 모함으로 이익부자가 유배될 때 부모가 병으로 죽자 왕위가 다시 며느리로 억지로 삼고자 하여 남장을 하고 도망치게 되는 시련. 하지만 조력자가 있었죠. 용왕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했어요. 이대봉. 배구남의 노승을 만나 술법을 익혔죠. 애황 역시 마찬가지로 마고선녀에게서 술법을 배우고 호시집에서 남장을 하면서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여서 북흉노가 침입했을 때 대봉이가 진압하고 남선우가 침입했을 때 애황이 진압하죠. 그러다가 둘은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나 북흉노와 남선우가 다시 침략하여 다시 무찌르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애황이 남장을 하고 영웅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남장 모티프는 고전 소설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남장 모티프를 사용할까요? 바로 당시 조선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억압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여성들의 억압을 소설로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남장 모티프를 사용했겠죠. 그래서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남장 모티프를 활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황은요. 왕위로부터 도망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남장을 하고 이름도 희운으로 바꾼 뒤에 과거에 급제하여 활약하죠. 이후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당당히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자, 여성도 남성과 대등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남장을 하고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은 여성들에게 그죠? 여성 독자들에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줬을 거예요. 남장을 하고 이름을 희운으로 바꾼 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됐고요. 남선호가 침략하자 대원수로 자진하여 출전하고 적을 대파하고 항복을 받아내요. 남선호가 다시 침략하자 여성으로서 대원수가 또 되어서 전장에 나가 남산우를 물리치는 남장 모티프가 있더라라고 보시고 그럼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문제 지문 읽기 전에 보기 먼저 볼까요? 자, 3번 문제인데요. 보기와 관련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보기 먼저 볼게요. 군담 소설의 주인공은 탁월한 무공과 뛰어난 지략으로 외적을 무찌르고 나라의 태평함과 백성의 평안함을 이루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주인공들은 대개 그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범상치 않은 복식은 옷차림이에요. 옷차림과 무기를 갖춘 경우가 많다. 라고 했어요. 그럼 선지 1번. 두 원수는 누굴 말하겠어요? 이대봉과 애왕을 말하겠죠. 모두 나라의 태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하게 나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죠. 우리는 지금 줄거리를 알고 왔으니까요. 선지 2번. 칠척 천사관과 청룡도 귀신에게서 받은 거. 이대봉이 쓰는 무기죠. 는 두 원수의 능력에 어울리는 범상치 않은 무기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전투가 끝난 후 두 원수는 백성을 달래거나 구제함으로써 백성의 평안함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나오는 글의 내용 소설의 내용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평가는 보기와 매칭하면 끝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장원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원수는 누구예요? 장애황. 그죠? 장애황 여주인공. 기존에 사용하던 군대의 암호를 썼다는 점에서 그가 지닌 빼어난 지력을 엿볼 수 있군. 자, 기존에 사용하던 군대 암호를 쓴 것은 빼어난 지략인가요? 아니죠.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쓴 거죠. 이건 빼어난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들은 이제 우리 방금 줄거리를 읽고 왔으니까요. 남선우는 계속 장원수가 맡았죠. 다시 침략했을 때도. 흉노족은 이원수, 이대봉이 맡았죠. 그런데 똑같은 암호를 쓰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암호를 쓴 게 지략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암호가 지략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틀린 말. 5번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며 순식간에 적장들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이원수의 탁월한 무공.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밑줄 부분, 친 부분이 나올 때 묶인 부분이 나올 때는 바로 문제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긴데 여러분이 지금 시험장이라면
그냥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저도 읽고 가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상서의 아들 대봉은 자, 상서도 뭐예요? 직책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 볼 때는 이붓이랑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붓이랑과 상서는 큰 차이가 없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직책 이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자주 등장하는 직책이 생상이란 직책도 있죠. 최고볕을 그냥 직책 이름이구나 라고 그냥 알고 가시면 되고요. 아들 대봉은 장알림의 딸 애왕과 혼인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간신 왕위의 계략으로 이상서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에 병을 얻어 장알림 부부가 죽게 되죠. 애왕은 왕위가 자신을 며느리로 자신을 며느리로 맞으려 하자 남장을 하고 도망쳐서 이름까지 바꾼 후 호씨에게 의탁해 호씨에게 의지해 지내죠. 이후 애왕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남선우가 침범하자 대원수로 출전하여 이를 격파한다. 한편 노승의 도움으로 산에서 도수를 익히던 대봉은 북흉노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천자를 구하고 죽은 줄 알았던 부친을 만난다. 천자는 이상서 부자와 즉 이대봉과 그의 아버지와 애왕에게 벼슬을 내리고 애왕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힌다. 천자의 허락으로 애왕은 이대봉과 혼인하고 남선우와 북흉노가 재침한다. 그럼 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뭐야? 재침한 흉노와 남선우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자, 결말 부분 봅시다. 이때 애왕은 잉태한 지 7개월이라 각각 말을 타고 남북으로 나뉘어 떠나요. 왜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흉노와 남선우가 재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떠나면서 대봉이 애왕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대봉의 말. 원수, 여기서 원수는 누굴 가리켜? 자신의 부인인 애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직책인 거죠. 원수가 잉태한 지 겨우 7개월이니 뱃속에 남겨진 혈육이 보존되기를 어찌 바라리요. 그건 뭐야?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임신 7개월인데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염려를 하는 거죠. 부디 몸을 안전하게 지켜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서로 만나기를 천만 바라노라. 대봉이 이렇게 말하며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자 애왕이 말했다. 여기서 원수는 남편을 말하겠죠. 또 원수의 직분으로 출전을 하니까요.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가. 걱정하지 마시고 대군을 거느려 한 번 북을 쳐 도적을 무찌르고 한 번에 이기란 얘기죠. 머지않아 빨리 돌아와 황상은 누구의? 황제요. 황제의 근심을 덜고 태상과 태우의 근심을 덜게 하소서. 태우는 임금의 아버지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유교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말 위에서 서로 잡았던 손을 놓고 헤어지니 대봉은 북쪽으로 향하고 애왕은 남쪽으로 향하여 행군하더라. 그 다음 이야기, 각설 장면이 바뀌는 상투적인 말이죠. 이때 남선우는 대병을 거느리고 진난관을 차지하고서 황성대진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이 남선우는 적군이죠. 장애황 여주인공 수일 만에 진남의 당도하니 진난관의 수문장이 말했다. 적병이 흉포하고 사나오니 원수는 가벼이 보고 대적하지 마옵소서. 조심하옵소서. 장원수가 진난관에서 오리 되는 곳에 진을 치고 격서를 보내어 싸움을 걸었다. 격서,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는 글. 그러자 남선우가 선봉장 골통, 이름이 골통이네요. 선봉장 골통에게 남선우는 적군 명하였다. 장원수와 대적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적의 선봉장 골통이 명령을 듣고 적군이니까 세모치는 거예요. 응전하러 나오자 장원수가 지난날 출전했던 여러 장소들을 거느리고 갔기 때문에 그대로 군대의 암호를 쓰고는 소리 지르며 말을 타고 달렸는데 백금투구 후군갑을 입고는
칠척 천사 검을 높이 들고 천리 준총말을 비스듬히 타고 적진에 달려들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보기에서 말한 범상치 않은 무기와 갑옷이죠. 흑운갑 갑옷, 흑운갑 갑옷, 백금 투구 머리에 쓰는 거, 천사검 무기, 준총마 말이에요. 훌륭한 말을 타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주작과 북현무, 좌청룡과 우백호의 군에게 호령하여 적진의 후군을 습격해 죽이라고 하였다. 장원수가 남선우의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운 지 반합도 못되었을 때 장원수의 칼이 공중에서 번쩍이며 골통에 머리를 베어들고는 이리저리 마구 찔렀다. 지난날에 썼던 용맹을 이번 싸움에도 발휘하니 용맹스런 힘이 갑절이나 더했던 것이다. 30여합을 싸운 끝에 남선우의 80만 대병을 몰아내자 남선우 또한 당하지 못할 줄 알고 군사를 거느려 달아나고자 하였다. 장원수가 장애황 여자예요. 적군을 여린 풀을 베듯 아주 쉽게 물리쳤단 얘기죠. 비유를 써서 하여 적군의 죽음이 산처럼 쌓였다. 쉽게 이겼다라는 얘기죠. 피가 흘러 내가 되었으니 뉘라서 겁내지 아니하랴. 이것은 갑자기 서술자의 말투죠.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시점인데 갑자기 서술자가 작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편집자의 개입, 편집자의 논평이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적진 장수들과 군졸들이 장원수의 용맹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졌다. 매우 빨리 도망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에 남선우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지만 장원수가 한마디 고함을 지르며 건광이 번쩍하자, 이건 불빛을 말해요. 건광. 불빛이 번쩍하자 남선우의 몸이 뒤집히면서 말 아래로 떨어진다. 뭐 한 거예요? 아까 그 칠척 천사검으로 단칼에 죽인 거죠. 남선우의 몸이 뒤집으면서 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남선우의 목을 베어 어떤 상자에 넣어서 남만 5국에 보냈다. 남만 5국은 남쪽에 있는 5나라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은데 이 총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냐? 황제 한족이에요. 황제인데 여기 조그맣게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들 중에서 5국이 있는 거예요. 5개의 나라. 이 5개의 나라는 황제에 충성하지 않고 이 중국 넓은 나라, 즉 중원을 차지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애왕은 남쪽에 있는 5나라에다가 위협을 한 거죠. 너희 이렇게 황제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위협을 주기 위해서 남선우의 머리를 함에 담아서 그 5국에 보낸 거죠. 그런 뒤에 여러 장수들에게 호령하여 적진의 나머지 장수들과 군졸들은 씨 없이 다 죽이라고 하고서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어루만지며 달래더라. 아까 보기에 나온 말. 자, 이때 5국의 왕들이 남선우의 목을 보고는 황금과 비단 채단을 수레에 싣고 항서를 올리며 죽음을 각오해서 사죄했다. 조공을 바치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장원수가 5국의 왕들을 잡아들여 먼저 죄상을 밝힌 후에 항서와 예단은 뭐예요? 아까 보내준 선물 이런 거죠. 비단, 채단 뭐 이런 거요. 을 받으며 말하기를 이 뒤로 만일 반역할 마음을 가지면 너희 5국에 있는 사람들의 씨를 죄다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물러가서 동지에 조공 바치는 것을 지체하지 말라 라고 해서 조공도 꼬박꼬박 바쳐 라는 거죠. 그럼 동지라는 것은 어떤 절기를 말해요? 겨울에 조공도 바쳐 라는 얘기예요.
자, 오곡의 왕들은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살려주기를 애걸하고 허물을 선우에게 돌리고는 그러니까 자, 살려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모반한 게 아닙니다. 다 선우가 꾸민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고 돌아가더라. 장원수가 마침내 그럼 다 무찌른 거예요. 군사를 수습하여 진난관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고 쉬게 하다가 예단을 싣고 차례로 길을 떠나 황성으로 올라오더라. 하양에 이르렀을 때 어떤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장원수가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은 다 끝난 상태예요. 승리했어요. 몹시 지쳐 영체를 세우고 영체는 뭐야? 잠시 머무는 진영이죠. 쉬던 차에 갑자기 출산의 진통이 심하여 혼미한 중에 아이를 낳으니 활달한 기한 남자더라. 혹은 용기 있는 남자더라. 자, 3일간 몸둘이 하였지만 말을 탈 수가 없어 수레를 타고 행군하더라. 각설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때 대봉이 행군한 지 80일 만에 북쪽의 땅에 당도하니 흉노 대병이 태산을 등지고 진을 쳤더라. 이원수, 여기서 이원수는 이대봉이죠. 남자예요. 백리나 되는 모래밭에 진을 치고는 한 필의 말을 타고 한 자루에 검을 들고서 오랑캐의 진영에 달려들어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처럼 질렀다. 동쪽에 번뜩거리다가 서쪽에 장수를 베고 여긴 뭐죠? 나열이네. 뭐에 대한 나열일까요? 남쪽에 번뜩거리다가 북쪽에 장수를 베고 대구법도 있네요.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하다가 동쪽에 장수를 베고 북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남쪽에 장수를 베고 또 대구법. 선봉에 번뜩하다가 중군장을 베며 이리저리 부딪히며 마구 무찌르니 운율도 있네요. 그죠? 반복이 되니까. 적군의 군사들과 장수들이 넋을 잃어 갈팡질팡 분주히 달아나느라 서로 밟혀 죽는 자가 태반 일러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이원수의 활약상을 박진감 있게 긴박감 있게 보여주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또 오추마가 내닫는 앞에 오추마 아까 뭐라고 그랬죠? 훌륭한 말. 준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준마. 가 내닫는 앞에 청룡도가 번뜩거리며 청룡도 아주 좋은 칼, 순식간에 이름 없는 장수 80여 명을 베고 초나라 대병을 몰아 흉노의 대병을 습격해 죽이니 이원수의 용맹은 전신 같고 내닫는 말은 비룡 같더라. 여기 또 서술자의 개입, 그죠? 서술자의 말입니다. 이원수가 창고에 곡식을 흩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돌아왔으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심란했어. 왜? 부인이 걱정되니까. 군사들에게 음식을 주어 쉬게 하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말했다.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천천히 오너라. 나는 급히 가서 왕후의 생사를 알아보리라. 왜? 이는 이미 초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즉 제후가 됐어요. 이 제후는요, 황제의 밑에 있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이유는 뭐예요? 부인이 걱정돼 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는 이원수가 오추마, 이 준마를 재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틀길을 하루에 달리는 속도로 황성, 도성으로 향하였다. 80여일에 갔던 길을 4, 5일 만에 당도하여 과장이죠. 황제를 배우니 황제가 크게 놀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원수가 혼자 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라고 했더니 대봉이 땅에 엎드려 그간 있었던 일을 아뢰고 곧바로 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더라. 그간 있었던 일, 가에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그간 있었던 일이 무언지 물어보겠네요. 문제로 가봅니다. 가에 대한 문제. 네, 여기 나왔네요. 2번. 보기에서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그간 있었던 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자신은 잉태한 몸으로 출정한 애왕이 걱정되어 먼저 왔다. 맞죠? 여기서 자신은 이대봉이 될 거고요. 이대봉 혹은 이원수. 애왕이 자신과 상봉하기 위해 황성으로 복귀하는 중이다. 이런 일은 없었죠.
못 만났어요. 아직 애왕을.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있다는 거 아직 몰라요. 아들이 태어난 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애왕이 전장 중에 복귀하는 중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직 못 만났어요. 자신이 초나라 군사를 지휘하여 많은 수의 적병을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말. 그러니까 기역,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원소가 며칠 만에 남주 땅에 이르렀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남쪽으로 왜 가요? 부인 애황이 걱정되어서 가는 거예요. 장원수가 군대를 거느려 회군하고 있더라. 장원수를 만난 거죠. 회군하는 돌아오는 군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원수가 장원수는 부인, 이원수는 이대봉의 군진 앞에 나아가니 두 원수가 서로 공을 치하고 수고했어. 못내 반가워하더라. 그리고 아기를 살펴보니 영웅과 중걸의 모습이다. 중걸은 뭐예요? 재주가 뛰어나 보여. 이런 거죠. 재주가 뛰어난 사람, 슬기가 뛰어난 사람을 준걸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남은 문제 1번밖에 없거든요. 1번 한번 볼까요?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선지 1번, 이원수는 남자죠. 장원수보다 태아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 그런 얘기 없었죠. 먼저 서로의 공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장원수는 여자죠. 이원수가 공적인 소임을 다하기를 바랐죠. 막 걱정하니까 그런 걱정 마옵시고 했잖아요. 맞는 말. 3번 남선우 적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장원수에게 맞서 싸웠어요. 아니요. 도망갔어요. 4번 골통 북흉노 중에 장수 는 장원수가 여자라고 깔보고 함부로 응전하였다. 노노. 흉노족이 아니고 남선우였네요. 그 다음 5번 황제는 이원수가 황성에 당도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냐? 아니죠. 뭐야? 깜짝 놀라고 반가웠죠. 그래서 오늘 이대봉전 함께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육미단기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